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의원입니다. 무주 IC 만남의 광장 명소화 사업. 속칭 한우 프라자 사업입니다. 예. 한우 프라자 사업. 이게 실질적인 내용은 한우 판매장과 음식점을 지어서 운영하겠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한우를 그냥 축산농가에서 바로 팔지 않고 정육 식당을 만들어서 정육을 하고 또 가공을 해서 정육을 하고 팔고 또 식당에서 음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 부가가치가 굉장히 많이 높아집니다. 그냥 파는 것보다. 그래서 또 우리 무주에 부족한 먹거리를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그런 생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몇 가지 의문이 있어요. 이것을 설립 후에 직영합니까? 우리 공무원분들이 소 칼질해서 고기 쓸고 서빙합니까? 민간 위탁입니다. 예? 민간 위탁입니다. 민간 위탁을 할 것입니까? 누구한테? 어떤 방식으로? 현재는 이제 국민 주식회사라는 부분이 아직까지 돌출되는 부분은 아닌데 그런 부분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주식회사. 예. 그 대주주는 누가 됩니까? 저희 무주군에서 일단은 대주주가 될 것 같아요. 네, 국민 주식회사 또는 뭐 조합 이런 거를 설립해서 하겠지만 누군가는 주도해서 하는 사람이 꼭 필히 있겠죠, 그죠? 주식회사. 네,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은 그 주도하는 사람을 위한 특혜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음식점과 정육점, 정육식당 이거 대단히 가장 기본적인 민간 영역입니다. 자영업의 대표적인 겁니다. 이 자영업의 대표적인 것을 어떻게 군에서 주도해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것도 민간 위탁을 주겠다. 애시당초 직영도 아니고 민간 위탁을 준다는 계획하에 이런 거를 하겠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수입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네, 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건물을 지어서 민간 개인한테 이렇게 줬을 때는 우리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근데 우리 국민이 출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그 부분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스스로 움직여서 국민들이 조합을 결성한다든가 주식회사를 설립을 해서 자기 자본을 투자하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 군청에서 인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좀 협조해달라라고 올라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군에서 주도해서 국민 주주회사 조합 형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그러면 투자를 지금 39억 얼마입니까? 1,000만 원. 39억 9천만 원을 군에서 투자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민간인이 지금 39억 9천만 원 투자하는 투자자가 지금 있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에서 하니까 30, 예산이 39억 올라와서 우리가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39억 9천만 원 투자하는 부분은 이 프라자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기는 건축비는 13억 2천만 원밖에 안 돼요. 안 되고 전체 면적이 지금 IC 만남의 광장 건너편에 거기가 한 6헥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산을 빼고 나와서 나머지 정리했을 때 쓸 수 있는 부지가 네, 5헥타라면은 설명은 필요가 없고요. 네. 지금 제가 이제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는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무주 저기 머루올 사업 있지 않습니까? 마케팅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머루올 사업하고 또 중복되는데, 그럼 머루올 사업 거기도 지금 머루한우 식육식당을 하겠다고 당초
예산을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머로월 사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럼 포기하는 겁니까? 두 개 다 하는 겁니까? 머로월 사업은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이제 여기하고 상관없습니다. 전혀. 아, 지금 민생경제과 하고 거기는 이제 마케팅 쪽에서 하고 또 거기 뭐 조직 개편이 된다면 뭐 친환경 농업과나 이쪽으로 가니까 상관이 없습니까? 지금 머로월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친환경 농업까지 지금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지금 과장께서는 민생경제과 과장이지만 지금 여기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과 무주 군민들은 다 그냥 무주 군이에요. 그 말씀이 아니고 부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머로월 사업이 IC로 오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머로월 사업도 그냥 진행한다는 거예요. 양쪽에 두 개 하는 거네요. 머로월 사업에도 머로 한우 정육식당 개념이 있으니까 음식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IC에다 대고 하고자 하는 부분은 일단은 접근성이 좋고 저희들이 5헥타 정도의 기반 시설을 해놓는다면은 그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냐 이걸 물어본 거잖아요. 거기 예 아니오만 대답하시면 되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하시면 되고요. 무주 IC 만남의 광장, 우리 무주 군민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사업이 잘 되고 있고 활성화되어 있다. 무주군에서 한 사업 중에 모처럼 한번 좀 대박을 터뜨린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상을 놓고 보면 무주 IC 만남의 광장이 2003년도부터 조성을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총 지출된 돈이 48억 2,6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지출된 게 48억 2,600만 원. 현재까지 총 수입이 5억 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중한 국민의 혈세가 투자된 그 사업이 언제쯤이면 손익분기점을 넘어갈 것인가, 투자비를 언제쯤이면 회수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의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50년 아니 100년이 지나도 투자비가 회수가 안 됩니다. 그 단적인 증거가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생각하는 최근에 2012년도에 수입이 5,300만 원이었습니다. 지출이 1억 6,200만 원. 2013년도에 수입이 1억 3천. 임대료가 공개 경쟁으로 가면서 대폭 올랐다고 하면서 좋아라 했던 2013년도에 수입이 1억 3,200. 지출이 2억 8,800. 2014년도 금년에 임대료 수입이 1억 2,600입니다. 지출이 무려 4억 6천. 시설 개보수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관리비가.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도 이런 형태로 가서는 만남의 광장이 수익은커녕 계속해서 누적 적자가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 잘 된다고 자랑하는 만남의 광장이. 근데 여기에다가 39억 9천만 원짜리, 물론 39억 9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도 투용자 심사를 면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것은 누가 봐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차치하고라도 39억 9천만 원 들여서 정육식당 짓게 되면 손익분기점 언제쯤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습니까, 과장? 저는 또 우리 부의장님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은 기존의 IC 만남의 광장이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강해가지고 이 부분으로 해서 소득이 더 연결될 수 있게끔 하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토지 매입비가 들어가 있고 기반 시설 하는데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로컬 푸드점도 여기에다 대고 다 넣자는 겁니다. 이게 면적은 충분히 있고 이 부분에서 지금 한우 프라자만 갖고 간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민간인이 사업 투자를 할 때는 토지 구입비라든가 기반 조성비가 안 들어갑니까? 민간인도 토지 구입비나 기반 조성 다 해서 건물 짓고 장사합니다. 그런데 투자한 지 3년, 5년, 10년 언제까지 손익분기점, 투자비 회수 다 따져보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 할 때는 그럼 건축비만 생각을 하고 투자비를 생각합니까? 투자 회수 기간을 생각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또 하나 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육점, 식당 민간 영역입니다. 민간 자영업 영역입니다. 관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돈이 된다고 해서 설사 돈이 된다고 해도 관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 돈 되는 사업을 하시려면 사과농사 지어서 돈 된다고 사과농사 지시고 룸사롱에서 돈 된다고 룸사롱 군에서 하시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행정은 공공 서비스 기관입니다. 이윤 추구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윤 추구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이 민간 영역은 민간들이 해서 민간들이 먹고 살게 놔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군에서 39억 9천만 원짜리 들여서 정육식당을 차리면 이 무주 군 내에 있는 음식점, 정육점, 소규모 육가공 공장들 살아남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이 그 밥을 뺏어먹는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외부에 IC 만남의 광장 접근성도 좋고, 여기서 잘 해가지고 대전 시민이 가든 지나가든 관광객이 들어오든 그런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민간이 투자할 수 있게 지금 국민 주주로 참여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염두에 두신 분들, 그분들 보고 개인의 자금으로 투자를 해서 사업하라고 유도를 해주라는 말입니다. 군에서 하라는 뜻이 아니라. 예산이 문제가 되죠. 이게 100% 군비로 할 수밖에 없죠. 저희들이 국도비 이제, 지원 못 받죠? 국비도 이제 일정 부분 예. 좀 이렇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비 지원이? 저는 하여튼 가능하다고 이렇게 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전액은 아니겠습니다만 일정 부분은 국비도 지원이 좀 될 수 있지 않겠냐. 온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5년도 기준에 93개의 도축장이 국내에 있는데 예. 지금 농식품부에서는 그것을 지금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죠. 구조조정하고 있죠. 예, 이제 소규모로 있는 것을 예, 지금 이제 구조조정 소규모를 통폐합을 하고 있는 통폐합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는 도축장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 보상이라든가 고통이 따르면서 합니다. 협의해가면서. 그런데 옆에 별도로 신규로 대형 도축장을 건설을 하는데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 뭐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 주변에 무주 주변에 장수, 김제, 대전, 옥천, 김천, 거창 뺑뺑 돌아가면서 있어요. 도축장이. 그렇죠? 이제 의원님 뭐 말씀도 뭐 틀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이제 그런 이제 농림부에서부터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소규모라든가 이제 그 좀 낡은 이런 시설은 이제 폐쇄 또는 이제 통폐합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 다 없애고 통폐합하고 새로 옆에다 깨끗하게 그런 새로운 지역에 우리라면 지어준다. 이런 기회에 한번 예. 거점으로 한번 거점으로 그것은 할수 있다고 보면 우리만의 생각이겠죠. 우리만의 생각이겠고. 이제 그런 이제 그러면 그 플랜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결국은 국도비를 지원을 받는다고 쳐도 과장 생각대로 국도비를 지원을 받는다고 쳐도 50% 이상 주겠습니까? 그럼 나머지는 우리 군 예산 여력이 있습니까? 채권 발행할 겁니까? 이제 뭐 또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생각을 저희들 한번 나름대로 해봤는데요. 뭐냐면 이제 민간 자본도 한번 좀 유치를 해볼 그런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3대 혐오 시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생각하는 3대 혐오 시설. 그런 거 전부 악취가 나고 예. 쓰레기장 같은 그런 쓰레기장, 더럽고 힘들고. 장례예식장, 네, 도축장입니다. 생각합니다. 예. 그 3대 혐오 시설을 있는 것도 철거하라고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해야 할 판에 청정 반딧불이 사는 무주에서 도축장을 유치해서 만들겠다, 짓겠다. 이제 그런 그 시설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정도의 그렇게 악취가 나고 혐오 시설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관과하지 못하고 그냥 할 때는
분명히 이제 허가 자체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생각해보는 것은 그런 것을 뛰어넘는 하여튼 좀 최고의 수준의 그렇게 그 시설 같은 말씀을 걸 하시면 우리 해볼 가까운 곳에 장수 계남에 도축장이 있죠. 예. 도축장이 있죠. 거기 도축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 좀 차가운 데 있어요. 이 철창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곳을 자주 들락거리죠, 그죠? 예? 가는 가장 큰 이유가 오염물질 배출이에요. 환경 위반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가 거기 가고 싶겠습니까? 근데 거기를 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 환경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들어가서 살고 나오겠다. 갔다 와서 또 다시 하다가 또 들어가고 이럽니다. 문 닫습니다. 틈나는 대로. 운영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1,500억을 들여서 도축장을 지어놓고 환경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추가 예산 계속 들어가던 뭐 5천억, 1조 계속 쏟아부을 겁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운영이 안 돼서 물량 공급이 확보가 안 돼서 영업이 안 돼서 문 닫으면 우리 무주는 그 순간 파산이죠, 파산. 모라토리움 선언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걱정하는 부분, 우려하는 부분 저도 공감을 하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무주 경제를 파산으로 이끄는 이런 계획을 잡으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네, 국민의 세금입니다. 세금이죠? 네. 우리 무주군의 관광 하드웨어는 차고 넘칩니다. 문제는 소프트웨어가 부족합니다. 관광객은 많이 오고 있으나 이 관광객들이 주머니를 끌을 수 있는 그런 그 소프트웨어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서북 관광권 개발 계획, 이거 100% 국비로 지원해 줍니까? 아일랜드 파크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아니요, 말씀하셨는데 100% 국비는 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아직 영역 결과가 안 나온 거지만. 100%는 아니겠죠, 그죠? 예, 저도 국도비 섞이겠죠. 아일랜드 레일파크, 지금 각 의원님들께서 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계획서를 보면 레일파크에 기차 여행길, 터널 화원, 간이역, 허브 화원 등이 있고, 담소 생태공원과 한우 방목지 조성,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죠? 예. 레일파크, 레일바이크, 참 그림 좋습니다. 어느 정도 인기도 있습니다. 관광객들 많이 오고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전국에 10개 이상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10개 이상이 운영하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폐철로를 이용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신기로 깔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신기로 까는 거와 폐철로를 이용하는 거와 고객들의 감흥이 다를 겁니다.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레일파크가 뜬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정선에서 시작해서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어느 정도 식상할 때가 됐습니다. 뒷북치는 것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것이 설사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무주리조트 등 민간 영역에서 해야 됩니다. 민간 테마파크 같은 곳에서 해야 되고 군에서 설치해서 운영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꼭 정말 군에서 우리가 하고 싶으면 반디랜드 같은데 미니 그 레일을 깔아서 아이들 탈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입니다. 한우 방목장이라는 계획이 있어요, 그죠? 예. 그 한우 방목장, 이거 농민들이 농사 짓기 위해서 목초지 조성하고 소 키우는 거 아닙니까? 군에서 방목장 조성하고 소 몇 마리 키우면 관광객 옵니까? 그것은 이제 어느 규모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그 체험 관광객들이 지금 그 다른
자치단체들의 예를 봤을 때 지금 그것이 요즘 많이들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들로서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대관령이나 그 안성에 있는 농협 그 저기 팜스 공원 있죠. 예, 그런 것을 지금 생각하시는가 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내돌이 전체를 방목장을 조성을 해야 어느 정도 눈에 띄고 탄사가 터져 나올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내돌이면 금강 수변 구역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수변 구역에 방목장 조성하고 축산을 하겠다, 소를 풀어놓겠다 하면 환경청이나 환경 관련 단체에서 조용할까요? 오염물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우 방목장은 대규모, 물론 규모에 따라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흥이 다르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구상하는 그런 한우 방목장 같은 것은 순전히 그 관광객들한테 그 볼거리 제공하는 이런 체험 관광객이기 때문에 그 과장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어느 규모냐에 따라서 다르겠다라는 거하고 지금 앞뒤가 약간 좀 맞지가 않죠. 근데 좋습니다. 한우가 방목 상태에서 주변 환경을 토양이나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 수준은 3,000평당 2마리라고 합니다. 방목장을 3,000평, 3만 평 만들어 놓고 2마리 내지 10마리 키우는데 고객들이 오면 감흥이 오겠습니까?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 담수어 전시장 만든다고 그랬죠? 예. 대전, 부산, 서울, 대도시, 제주도 다 가면 아주 대단히 규모가 크고 화려한 전 세계 바다 생물을 다 모아놓은 아쿠아리움들이 다 있어요. 그 아쿠아리움과 우리 내도리에다가 우리 무주에서 지금 자생하고 있는 각종 물고기, 우리가 좋다고 자랑하는 무슨 메기, 빠가, 피레미, 송사리, 미꾸라지, 또 뭐 있습니까? 쏘가리. 그 모아놓으면 관광객이 와서 감탄을 하고 그걸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몰려오겠습니까? 단일 시설이 아니고 복합화되어 있는 그러한 그 볼거리들이 총합해 있으면 그 하나를 보고 찾아온다고 되면 또 이제 그런 논리가 이런 되겠지만 민물고기 담수어 전시장, 이건 민물 매운탕집에서 마당에다 조금 조성해 놓는 것이죠. 자, 지금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레일파크, 한우 방목지, 담수어 생태공원, 이거 대표적인 게 3가지 아닙니까? 그 3가지에 대해서 제가 조목조목 말씀드린 거예요. 이걸 모아놨을 때 이걸 하기 위해서 500억이라는 거금을 투자를 하는데 과연 예산의 효율성, 효과성이 있겠냐, 제가 이걸 지금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민자 유치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것도 저희들이 영역할 때 다 포함시킬 겁니다. 당연히 민자 유치도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정신없는 어떤 기업이 이런 사업을 한다는데 민자유치를 하겠습니까? 태권도원 옆에도 민자유치를 안 하고 있는데 있긴 하지만 수달 수영장의 65세 이상 이용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 그 이하는요? 65세 이하. 이하는 이제 월별 쿠폰으로 끊어서 하시는 분도 있고. 그게 이제 일일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얼마죠? 조력 좀 해주세요. 옆에 다녀보시는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1,500원이? 1,500원입니까? 다른 의견 있으신 분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500원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1,900원? 1,900원. 1,900원입니까? 맞습니까? 1,900원? 맞아요? 1,900원? 자,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 이야기했던 중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는 부분이에요. 이건 뭐냐면
지금 분안면 같은 경우는 목욕을 하고 싶어도 어르신들이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하니까 한 번은 여자, 한 번은 남자. 그죠? 농사 지면서 이렇게 흙에 뒹굴고 뭐 이렇게 건물이 몸에 붙어서 답답해도 갈 수가 없는 거죠. 일주일을 참아야 됩니다. 돈을 내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무풍, 설천, 안성은 면민들은 남자는 일주일에 2번, 여성은 3번을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목욕탕 이름 자체가 작은 목욕탕이에요. 작은 목욕탕. 근데 우리 그 무주 읍내에 계시는 분들은 65세 이상은 무료. 그리고 65세 이하는 뭐 1,90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500원이라고도 했고 어떤 분은 1,100원이라고도 하고 이게 이제 다양한 이야기가 1,900원이라고 인정을 해도 지금 각 면 지역은 또 65세 이하는 2,000원을 받아요. 그 100원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2,000원을 받아요. 또 월대 개념은 없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1,000원을 받고 근데 수달 수영장을 가면 65세 이하는 1,900원에 수영도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양하게 그 넓은 공간에서 활용을 하고 나올 수 있는데 그것도 매일 갈 수 있고 어르신들 65세 이상은 면 지역에 사는 분들은 1,000원을 내고 들어가야 되고 읍에 사시는 분들은 무료예요. 이 같은 복지 정책을 하면서 형평성에 맞춰야 됩니다. 똑같이 무료로 해주려면 다 똑같이 무료로 해주고 받으려면 똑같이 받아야 돼요. 용역 예산이 확보가 되면 용역을 발주를 하시겠죠. 그럼 예산이 낭비될 수가 있죠. 이 사전에 지금 이제 사전에 우리 그 원대 한방과나 뭐 대전대 한방과 이런 쪽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좀 논의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대화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하고는 안 했어요.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비선에서 하는가 보네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용역을 민간 위탁을 전제로 이건 하는 거잖아요. 이건 직영 못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시설을 86억을 들여서 시설을 이제 그 완공을 한 이후에 민간 위탁을 주려고 했는데 하겠다는 업체의 운영 주체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 시설물 어떻게 하죠? 민간 위탁을 전제로 좀 다 이제 86억이라고 하는 걸 했어요. 말하자면 우리 저 무풍 애플 테마스토리 82억짜리니까 그런 정도 수준의 이제 거기는 이제 주변 시설까지 있는데 이제 여기는 또 건물 위주일 테니까 애플 테마스토리보다 좀 훨씬 규모가 큰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제 준비를 할 텐데 직기 비품 갖추고 하겠다는 사람이 안 나타나요. 업체가 안 나타나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제 그 이탁비가 이제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탁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제 그 위탁비를 줘야 되겠죠. 그죠? 예, 그거 86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다 제발 좀 운영해 주십시오. 우리가 얼마 줄 테니까. 적자 보전 얼마 해줄 테니까 해주십시오.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예, 지금 그렇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해보니까 별 재미가 없어. 운영 맡아서 하다가 또 이 사람이 손 틀고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이제 직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신규 시설을 86억을 들여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계획을 잡더라도 우리 무주군에는 백운산 생태숲 그 시설 있죠. 반지랜드 옆에. 예. 완공한 지 3년이 지나도 지금 놀고 있어요. 문 딱 닫혀 있고. 그죠? 관리비만 차곡차곡 나가고 있고. 놀고 있습니다. 애플 테마 스토리 82억 들여서 투자했는데 수익금 하나도 안 나고 놀고 있어요. 그 사과 축제하고 홍로 따는 행사 때 1년에 2번 사람들 조금 박작박작 하죠. 네, 그 외엔 사람 없습니다. 현 태권도원 지금 활용률 7%예요. 태권도원 시설물 7% 활용률. 전통공예 테마파크 내에 보면 공방이나 숲체험이나 숲가마나 놀고 있는 공간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것들 활용해서 할 생각도 스스로 좀 찾아보시고
그렇게 하셔야죠. 군수님 공약사항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86억짜리 우리 이거 한방요양치유센터를 해야 되겠다. 용역 5천만 원 잡아서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되죠. 적어도 담당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되고, 지금 의회에서는 그냥 기회만 있으면 시설물 과다, 이거 우리 그 군 앞으로 허리 휘게 하는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올리는 것은 이거 너무나 그 무책임하달까? 너무 그냥 깊이 있게 검토하시지 않은 그런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IC 만남의 광장 그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여기 보면 향후 계획에 보면 농산물 유통센터, 로컬푸드 매장, 쇼핑센터, 메이드인 무주점 추진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기존의 언론과 그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또 예산안, 또 기존에 이제 그 언론 플레이한 거, 반딧불 소식지 이런 곳에 보면 늘 빠지지 않고 올라온 것이 농건자재 유통센터, 한우프라자였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쭉 빠졌어요, 그죠? 이건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이제 이 한우프라자하고 농건자재 유통센터를 포기하고 추진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건 그냥 뒤에 숨겨놨다가 나중에 드러낼 겁니까? 일단은 모든 사업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건자재 판매장도 대안으로 검토해 보고, 또 가공센터 이런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를 해보고, 그런 사업 내용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우프라자나 농건자재 유통센터에 대해서는 반발이 워낙 세니까 네. 일단 여기서 표현에서는 이제 빼고, 네. 그 나중에 다시 그 뭐랄까 용역이라든가 이런 이제 사업성 검토를 하면서 다시 이제 부활시킬 수가 있다. 그런 네,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죠? 네네. 예, 모든 예. 모든 사업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비용이나 편익 분석을 네. 통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지금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혜연 의원님과 그 비용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지만 해도 집행부에서 지금 과장께서 생각하는 부지 매입비만 약 13억 가량. 그러면은 그곳의 부대 시설, 또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건축물을 다 하게 되면 대충 감으로 잡아도 우리 저 300억 이상 들어간 공해 테마파크에 버금가는 최종 투자액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뭐 여기 39억 9천만 원, 69억 이게 아니고 공해 테마파크 수준 300억 이상의 그런 투자금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제 추측이 터무니없습니까? 아직은 속단을 하기에는 시기상조가 그러니까 아닙니다. 농산물 유통센터라는 게 산지유통센터를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산지유통센터가 그냥 200평짜리 이렇게 짓는 거 아니잖아요. 네. 예, 규모가 뭐 최소한 500평, 1000평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사업비가 얼추 이제 300억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사업 내용에 따라서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또그 이하도 그러니까 더 될 수도 있고. 이상도 될 수 있는데 네, 네. 그냥 몇십억, 60억, 뭐 30억, 60억 수준은 아닐 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뭐 로컬푸드 매장 뭐 네, 네. 마찬가지고 쇼핑센터 그렇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곳을 이제 명품화 시킨다고 그랬고 명소화 한다고 했는데, 뭐 다른 로컬푸드 매장이라든가 쇼핑센터라든가 뭐 이런 재미있는 상품 거리 이런 것들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거리가 좀 상상이 가요. 이제 깔끔하게 이쁘게 이렇게 이제 쇼핑거리 같이 될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농건자재 유통센터가 하나 들어가면 농건자재가 뭡니까?
그게 들어가면 그 그림이 나오겠어요? 예를 들어서 관광지 경주 경주나 또는 속리산 우리 구천동도 마찬가지죠. 쉽게 생각합시다. 구천동 상가단지 무주 리조트 내에 카니발 상가단지 한가운데에 그 비닐 이렇게 농약, 비료, 사료, 흉관, 주름관, 파이프 막 싸놓고 파는 건자재 가게가 가운데 하나 딱 있으면 모양이 되겠어요? 그럼 명품화 거리에 어울리겠습니까? 그래서 전혀 맞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거 한번 지적해드리고, 또 지금 이게 보면 별도의 그 트라이앵글 그 삼각 경제벨트 여기 계획서가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지구단위 2015년 지구단위 계획 결정 용역 소요 사업비 2억 9천만 원. 무슨 예산으로 하죠? 예산 확보돼 있나요? 아니, 확보 계획을 명시한 겁니다. 확보 계획을. 확보 계획을. 네네. 그리고 지금 이 사업 계획서 자체가 네. 업무 보고인데, 금년 업무 보고인데, 작년 정례회 때, 물론 10월 추경에도 들어왔었고, 그렇지만 거기서도 삭감됐고, 또 정례회 때 2015년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 사업을 하겠다고 또 올라온 거예요. 의회에서는 부결을 하든 삭감을 하든, 집행부는 그냥 계속 가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의회를 아주 철저하게 무시하는 행위다. 이렇게 본 의원은 해석이 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됩니까? 네,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라든지 불황이 겉되고 있고, 무주 지역 경제도 또 관광도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 무주가 위기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전환점을 찾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것이 대규모 시설 사업을 하는 것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대규모 시설 사업일 수도 있고요. 하나의 경제 거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기존에 지금 IC 만남의 광장에 보면 예전에 그 공회 전시장 했던 곳이 있어요. 네. 그곳을 작년에 새롭게 지금 기존에 이제 바네소라고 있었나요? 그 바네소라는 한우 판매장이 이제 영업이 활성화되고 공간이 비좁다 해서 확대하겠다고 리모델링 했잖아요, 1, 2층을. 그거 지금 몇 달째 지금 비어 있죠? 지금 아직 입주 안 했죠? 네, 무주군 한우협회하고 현재 접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곳을 지금 비어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됐냐고요, 거기가. 작년 상반기에 비어가지고 내보내고, 기존의 세입자를 내보내고, 여름까지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비어 있어요. 그죠? 혹시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2층에 올라가 보셨어요? 2층에 안 올라가 보고요. 집기가 현재 농공단지 각종 네. 집기가 집기까지 다 구입해 있는 건 확인했습니다. 1층에는 하도 판매장이고 2층이 이제 음식점, 네. 식당이잖아요. 근데 2층에 올라가니까 2층에 식당 테이블을 놔야 되는 방바닥 한가운데에 보일러 분배기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아주 건축이나 이게 설비에 아주 전형적인 기본도 갖추지 않은, 가정집을지도 그렇게 짓는 사람 전 세계적으로도 없을 겁니다. 방바닥 가운데 보일러 분배기 세워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본이 안 돼 있는 설비를 한 거죠. 국민의 세금을 투자를 해서. 이건 지금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과장 책임은 아닙니다만은 가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네. 기존에 있는 그런 한우 프라자를 하겠다고 해서 리모델링 사업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그것도 1년이나 비어져 있어요. 여기뿐이 아니라 전통 공예 테마파크에 가면 찜질방, 예? 여기 소속은 아니지만, 여기 업무는 아니지만 똑같은 무주 군이니까 그 찜질방이 지금 1년 넘게 비어 있어요.
기존에 있는 시설물도 활용을 하지 않으면서 자꾸 대규모 시설물 토목공사 계속 벌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무엇인지 자꾸 그 이상한 의심이 갑니다. 합리적 의심이 가요. 네? 또 우리 그 전라북도의 지사께서 송하진 지사께서 도의회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무주군이 인구나 여러 가지 경제 규모로 봤을 때 예상 규모로 봤을 때 시설물이 압도적으로 전라북도 1위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죠? 알고 계시죠? 예, 동영상으로 봤습니다. 네, 시설물이 전라북도 2위라. 그런데 있는 시설물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비어있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다가 새로운 경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설물을 대규모로 설치하겠다. 수백억이 들어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백억이 들어가는 시설물 사업을 지금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MB정부의 토건족들이 4대강 사업 새롭게 벌린 거랑 다를 게 없어요. 저는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경제 규모로 봤을 때, 대한민국 전체 규모로 봤을 때 4대강 사업하고 무주라는 규모에 생각했을 때 지금 수백억이 들어간 300억 전후에 이상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는 무주 IC 만남 명소화 사업. 그거 비슷한 거예요. 이거 해가지고 수익 날 수도 없습니다. 왜 의회에서 2번씩 3번씩 계속해서 부결하고 삭감하고 한 것을 그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밀어붙이고 있는지 이것은 이제 이런 차원입니다.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이제 지역이 가진 매력이나 장점, 좀 이런 자원들을 좀 극대화시켜보자. 자원 간의 연계 개발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가지고 네.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100% 활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큰 그 시설 투자를 하지 않고 활용해서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꾸미고 활용한 다음에 부족했을 때 이거 갖고 도저히 우리가 고객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무조건 대규모 프로젝트 해가지고 대규모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걸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경제 규모가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잖아요. 예? 우리 무주군 재정 자립도 몇 프로예요? 8점 몇 프로 정도 됩니다. 8% 내외잖아요. 해마다 조금씩 왔다 갔다 하니까. 8% 내외인 지방 재정 자립도 가지고 수백억씩 되는 이런 프로젝트를 새로운 집행부가 들었을 때마다 새로 추진하고 또 하고 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국도비 따올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일단 부지만 마련돼 있으면요, 각종 이제 국가 공모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복합 물류센터라든지 부지만 확보가 되어 있으면 대규모 국가 사업을 확보할 수 있는 데는 훨씬 유리한 그러니까 지사께서 무주군이 가장 공공시설물이 무주군에서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공개적으로 도의회에 답변을 하면서 천명을 했는데 국도비 따는데 지사께서 열심히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공시설물이 많아서 현재 다각도로 이제 가공공장부터 시설물의 민간 위탁, 매각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시설물이나 우리 그 군에서 국도비를 따서 공장도 짓고 뭐 하고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투자를 들여서 해놓고 나중에 매각할 때 그만큼 나옵니까? 20, 30에 팔지 않습니까? 예? 0.5에 매각하고 임대하고 20, 30에 팔지 않습니까? 그거 다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그 나머지 허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의회에서 2번, 3번 부결했을 때는 충분히 심도 있게 토론을 하고 검토해서 부결한 거예요. 의원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좀
의회하고 상생한다는 생각에서라도 조금 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마구잡이로 막 올리지 마시고. 예산 확정도 안 됐는데 사업계획에 올라와 있고 2억 9천만 원 소요사업비 든다고 지구단위 계획 결정해놓고 이거 어떡하자는 거예요? 다른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전용해서 쓰겠다는 게 아니고요. 지구단위 계획을 이번에 그 무주군 군 관리 계획 이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려면. 예? 그 전에 추경 잡을 수 있어요? 그거 상반기에 끝나는데. 아니요, 이것은 별도로 예산이 확보되면 별도로 할 겁니까? 네네, 별도로 발주해야 됩니다. 군 관리 계획하고는 별건이라서. 아무튼 그 우리 현명하승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백지 상태에서 새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동안 기존 시설물 가지고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에는 아직은 역부족이라고 봅니다. 역부족이라고. 그래서 우리 지역 곳곳에 이런 진주들이 있는데 그런 진주들을 잘 꿰어서 우리가 한번 진주 목걸이를 만들어 보자. 그런 차원의 접근이다. 이렇게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지 상태에서 재검토 한번 해보시라고요. 예. 그 수사에 거치는 그런 게 아니고 무주군의 그 관광 인프라, 하드웨어, 또 실질적으로 관광객 수 굉장히 많습니다. 750만 명 온다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실제는 어떻든 간에. 근데 어찌 됐든 전라북도에서 관광객이 제일 많이 찾는 곳인 거는 확실해요. 그렇다면 그런데 무주군민들이 그러면 그만큼 잘 사냐, 관광 수입을 많이 올리냐?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드웨어 시설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팔 수 있는 상품 구성이 안 돼 있고, 배치가 잘못되어 있고, 예? 품질이 확보가 안 돼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하나의 소프트웨어적인 겁니다. 그쪽에 지금 매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객 동선에 맞춰서 움직이는 동선에 맞춰서 팔 수 있는 먹거리, 즐길거리, 살거리 이런 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뚝뚝 띄어서 큰 몇천억짜리, 몇백억짜리 시설물만 뚝뚝 해놨어요. 태권도원 몇천억 들여서 지었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누가 뭐 하나 들고 갈 수 있는 그 가게 하나 보입니까 어디? 기념품 가게 하나 어디 보여요? 눈에 띕니까? 농산물 가게 하나 보여요? 없잖아요. 거기에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왔다 가면 뭐 합니까? 사고 싶어도 눈에 보여야 사지.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거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몇백억짜리 건축물을 새로 짓는 게 아니고. 친환경 다목적 임도 조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 무주군의 임도를 보면 육안으로 볼 수 있는데 저 덕유산 정상 향적봉이나 또는 우리 어딥니까 뭐 민주지산이나 적상산에 올라가서 보면 육안으로 보면 멀리 있는 임도도 전부 다 이렇게 눈에 띄죠, 그죠? 절개지가 아주 보기 싫게 황토색으로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친환경으로 임도 조성한 거예요? 그 사업, 이제, 인도 사업은 원래 일단 나무 베고, 그 다음에 소득 사업 하기 위해서 이제, 완전 훼손은 아니고. 임도 도로를 개설하는 정부 품셈이랄까? 여기 이제 공사 단가가 낮게 책정되다 보니까 그냥 주석 까고 그냥 그 비포장으로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죠? 공사를 그렇게 해놨잖아요. 예, 설계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예.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게 친환경적인 임도 조성한 건 아니죠. 이게 제목이 현실하고 제목하고 맞지 않다라는 걸 지적해 드리는 건데 이 절개지 부분에 이게 미관을 굉장히 저해시키고 되게 보기 싫지 않습니까 지금? 청정 무주, 뭐 자연경관, 뭐 한국 속의 알프스 주장하면서 임도가 그렇게 보기 싫게 되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미관을 저해하고 또한 이렇게 이제 홍수나 이렇게 이런 경우에 집중호우 올 때 재해 위험이 굉장히 커지죠. 그렇게 돼 있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이유는 압니다. 공사 단가가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별도의 우리 조립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걸 활용을 해서 그 절개지 부분에 나무를 심는다든가 차폐 시설을 한다든가 그런 예산을 좀 반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도가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 바라봤을 때 황폐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앞으로 그 예산이나 이렇게 산림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그쪽에 좀 더 예산을 투입해 달라는 이야기를 한 상황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306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이건 우리 무주 국민들에게 이제 또다시 짐이 되는 그런 시설물이 될 것이 거의 명약관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이 완공이 되고 나면 지금 뭐 중단은 못 하잖아요. 그죠? 중단은 못 하기 때문에 완공이 되고 나서 우리가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그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적자 폭을 좀 최소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운영 경비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브와이어 이거 MOU 체결됐다가 잘 안 되고 있죠. 지브와이어 계속 유효합니까? 그 민자 유치가 된 겁니까? 아직까지는 그 확실하게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민자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지금 사업자가 없죠, 지금 현재. 예, 이제 이게 저희들이 정확한 그 당시 업무 이제 그 가래를 탈 때 예산이나 운영하고 지바이를 어차피 이제 민자 유치를 해야 되거든요. 예산도 이제 별도 없기 네, 때문에. 민자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환경산림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하고 명확히 이제 가래를 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환경산림과하고 지금 이제 이 부서하고 안전재난 부서하고 아주 긴밀히 협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바로 지금 토의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지바이어가 지금 유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모노레일은 지바이어 설치를 전제 조건으로 모노레일이 설계가 된 거죠. 그럼 지바이어를 운영하겠다는 업자가 선정이 되어 있지 않는데 모노레일을 우선 까는 거예요.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 우리 숯가마처럼 돼요. 찜질방. 예? 업자도 선정 안 해놓고 그냥 무조건 이거 식당 칸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임대가 나갑니다라고 해서 3억을 더 투자해서 리모델링 해놓고 1년 반 동안 지금 비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바이어 하겠다는 업자도 없는데 모노레일 갖다가 깔아놓습니다. 깔아놓고 그 이후에도 난망해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러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낭비가 된다. 요거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시간이 없어요. 그죠? 3차 인공폭포 및 모노레일 설치 착수가 7월. 예. 예, 지금 이달이잖아요. 예, 지금 저희들이 이달 중에는 막 착공을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계 변경을 한다든가 하기 위해서는 지금 빨리 논의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정밀하게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고 기획실하고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공폭포와 그 앞에 바닥분수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죠. 예. 이 바닥분수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리고 대도시 지역엔 지금 바닥분수 거의 대부분 엄청 많이 설치되어 있고요. 아이들이 여름에 좋아하는 건데, 이 산림 생태문화체험단지는 이제 가족 단위나 어른들이 많이 오지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 단지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이들도 그냥 뭐 중고등학생이 아니라 유치원생 정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데거든요. 이 바닥분수를 굳이 설치를 한다면 반디랜드에 가서 있어야 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바닥분수를 설치해 놓고 이용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1년 내내 세워놓아요.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뭐 행사라든가 뭐 있을 때 1년에 한두 번 가동하려고 하다 보면 녹슬고 고장나 있고 또 수리해놨는데 실컷 수리를 했는데 또 1년 내내 멈춰 있고 이거 애물단지 될 겁니다. 인공폭포 마찬가지죠. 거기에 자연수로 인공폭포 합니까? 인공폭포에 물 떨어지는 것을 계곡물을 돌려서 자연수로 떨어져요?
그 저희들이 아직 그거 한계를 현재 만약 그 계곡물을 이제 끌어올리냐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 골짜기가 Y자 형태의 골짜기인데 네. 왼쪽 오른쪽 다 봐도 물이 흐르고 있는 계곡이 아니에요. 골짜기가 작기 때문에 물이 거의 흐르지를 않습니다. 자연수가 없어요. 지난 4월달, 5월달 가물을 때는 물방울 하나도 안 흘러갑니다. 근데 계곡수를 땡겨올 데가 없죠. 땡겨올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건 인공폭포. 당연히 저수조를 밑에다 만들고 폭포 밑에다 만들고 펌핑해서 내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설계 그렇게 돼 있죠. 예. 예. 저수조 만들고 펌핑해서 내릴 거예요. 그냥 수돗물 하나 정도로 끌어올려서 이렇게 내리는 것도 아니고 물레방 하나 돌리는 것도 아니고 폭포예요. 폭포는 물이 많이 떨어져야 장관이고 보기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많은 물을 그 위로 산 위로 끌어올려서 인공폭포 물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에너지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겠죠. 에너지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손님이 별로 없어요. 손님이 별로 없으니까 평상시 안 돌릴 거예요. 처음에 개장식이라고 해야 되나? 오픈할 때 한번 사람들 이제 손님들이 있으니까 한번 돌릴 거고 테이핑은 끊을 때. 그 다음에 글쎄요. 1년에 한두 번 이거 돌릴란가요? 그걸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인공폭포를 만들어 놓고 제대로 돌리지도 않을 거고 불을 보듯이 뻔하지 않습니까? 물도 없고 만약에 계속 돌린다고 하더라도 에너지비가 엄청나게 들어갈 거고 여기 지금 나중에 유지 운영 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걸 전략해야 되니까 나중에 전기요금 맡긴다고 안 돌릴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설을 넣었어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빨리 설계 변경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낭비 요소를 없앨 수 있도록 설계 변경을 빨리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렇게 말씀들을 하실 겁니다. 이미 인공폭포 업자, 모노레일 업자 계약했죠. 예. 계약했으니까 지금 무조건 해야 된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모노레일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공폭포는 주력이 뭐냐면 인공암을 만드는 업자들이잖아요. 그죠? 인공암벽. 여기에 밑에 저수조에 펌핑 하나 들어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계 변경을 하면 현재 그 업자하고도 상의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을 겁니다. 굳이 폭포 아니라도 인공암으로 설치해서 뭔가 다른 걸 할 수 있을 거예요. 클라이밍 암벽 등반하는 코스를 만들든지 동굴 숙소를 만들든지 무슨 원시 시대의 우리 동굴 생활상 이런 전시장을 만들든지 다른 걸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인공폭포는 나중에 효용성이 떨어지고 유지 관리에만 힘들 것이다. 이런 본의원의 생각입니다.